안녕하세요. 디랩의 대표 송영광입니다. 자, AI 시대 코딩 교육은 어떻게 될까요? 없어질까요? 아니면 더 많은 코딩 교육이 필요할까요? 많은 분들 궁금해 하는데요. 그 내용들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왜 이렇게 코딩 교육을 그동안 강조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코딩을 배우게 되었는가? 최근 한 5년 사이에요. 그 이후부터 한 번씩 좀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컴퓨터와 인터넷이 실은 모든 사람의 주머니 안에 이미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통해서 바로 그런 거죠. 우리는 맛있는 점심을 먹기 위해서 또 세미나 행사장을 찾아갈 때, 또 다 쓴 세제를 또 구입할 때 손 안에 있는 우리 작은 핸드폰을 이용하죠. 바로 컴퓨터입니다. 이렇게 컴퓨터를 사용하면은 빠르고 그다음에 싸고 편리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를 잘 사용하는 사람과 기업은 엄청난 재무적,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기업들이 컴퓨터에게 일을 시키고 하는 거죠. 왜냐면 컴퓨터에 일을 시키면 쉽게 빠르게 잘할 수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컴퓨터가 머리가 나빠요. 그래서 아직 사람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똑똑한 인간이 어려운 컴퓨터 말을 배워서 컴퓨터 언어로 직접 작업 지시서를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그게 바로 코딩입니다. 컴퓨터한테 글을 쓰는 거죠. 근데 컴퓨터의 내구조는 사람의 내구조와 매우 다릅니다. 사람은 3 곱하기 100을 하면 곱셈을 해서 바로 300이 나오지만 컴퓨터는 3 곱하기 100을 하라고 하면 3을 100번 더합니다. 컴퓨터의 뇌는 곱셈을 할 줄 모르거든요. 그래서 컴퓨터 언어는 사람의 언어와 매우 다릅니다. 왜냐? 내구조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배우기가 어렵고, 배우기가 어려우니까 코딩을 잘하는 사람의 연봉이 굉장히 높은 거죠. 희귀하거든요. 뭐든지 희귀하면은 그 가치가 높아집니다. 근데 컴퓨터가 더 똑똑해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컴퓨터가 사람보다 바둑도 이제 잘 두고요. 글도 잘 쓰고요. 대화도 굉장히 이제 사람하고 잘합니다. 사람의 말을 알아듣기 시작한 거죠. 자, 왜 사람이 컴퓨터 언어를 배우기 시작했냐 말씀드렸죠. 컴퓨터가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컴퓨터에 일을 시켜야 되는데, 근데 이제 컴퓨터가 사람의 언어를 잘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래서 컴퓨터한테 일을 시킬 때 사람의 언어로 글을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컴퓨터 언어로 작업 지시서를 작성하지 않고 사람의 언어인 한글과 영어로 작성하면 되는 거죠. 아래 영상은 인간의 언어로 작성된 앱 기획서를 컴퓨터가 읽고 앱의 화면을 자동으로 작성한 영상입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네. 중국 분이 만든 것 같은데 챗 GPT 4.5하고를 이제 피그마에 접목을 해서 작업 시서 이렇게 쭉 작성하면 이렇게 화면들 이렇게 쭉 하나씩 나오는 거죠. 대단하죠. 자, 또 아래 영상은 간단한 스케치를 그리고 동작을 설명을 적으면 컴퓨터가 간단한 앱을 만들어주는 영상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연자가 버튼을 클릭하고 잠시 기다리고 있는데요. 화면에는 스케치 수준의 타이머 와이어 프레임이 그려져 있고 옆에는 타이머의 작동 방식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잠시 기다리니 타이머가 만들어졌습니다. 스타트 버튼을 누르니까 타이머가 카운트업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 텍스트를 작성해 주는데요. 타이머 실행 시 카운트다운을 해야 한다고 작성하고 다시 버튼을 클릭해 주네요. 잠시 기다리니 또 타이머가 만들어졌는데요. 스타트 버튼을 누르니 이제 카운트다운이 됩니다. 정말 신기하죠? 지금 보시는 것은 메이크리얼의 TL드로우라는 AI인데요. 스케치를 하면 GPT의 API를 이용해서 HTML, CSS, 자바스크립트 네, 굉장히 놀랍죠. 그러면은 지금 간단하게 이렇게 디자인을 하고 이 디자인이 어떤 동작을 해야 되는가를 이렇게 텍스트를 쳐서 설명을 하니까는 그 기능이 그대로 구현되도록 만든 거예요. 물론 굉장히 조금 어, 간단한 구조기는 하지만은 마치 코딩을 하지 않고 이제 디자인을 하고 인간이 글로써 이게 어떤 동작을 할지 설명을 하면 대충 이제는 그 전체를 얘가 코딩을 해서 동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구나. 프론트엔드와 백엔드의 코딩을 얘가 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 더 이상 그럼 사람은 코딩을 배우지 않아도 될까요? 다음에 몇 가지 예를 통해서
과연 인공지능 시대 인간은 컴퓨터와 어떻게 협업하게 될지에 대해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아래는 인공지능으로 이제 그림을 그는 미드전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사용한 건데요. 여기 뭐 벤틀리, 애저 뭐 이렇게 쭉 해가지고 이렇게 영어로 글을 썼죠. 이게 바로 프롬프트입니다. 컴퓨터한테 이렇게 글을 쓰니까 이렇게 이미지를 4개를 만들어줬어요. 그럼 이 사람은 이 4가지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걸 하나를 골라서 걔를 제대로 더 잘 그려달라고 얘한테 요청을 하면 그렇게 해줍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은 그쵸? 누구나 이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될까요? 맞습니다. 누구나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근데 같은 인공지능으로 그림을 그려도요, 저보다 저희 디자이너가 훨씬 더 그림을 잘 그립니다. 자, 왜 그럴까요? 자, 첫 번째, 그림을 볼 줄 알기 때문입니다. 어떤 배경에서 주제가 선명해지는지, 그림의 밝기를 어떻게 해야 사람들에게 보기가 좋을지, 또 색상을 추가할 때 좀 더 활기찬 느낌을, 그러니까 어떤 색상을 추가할 때 좀 더 활기찬 느낌을 들지, 그거는 그런 구체적인 지시를 인공지능한테 줄 수가 있어요. 누가요? 디자이너는요. 왜냐면 거기에 대한 전문성이 있으니까요. 자, 두 번째는 왜 디자이너가 더 잘 그리는가? 인공지능을 사용했을 때 전문 용어를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디자이너는 니콘 Z24에서 70mm 카메라를 렌즈를 장착한 니콘 D7500 카메라에 f2.0s 세팅으로 찍은 사진을 만들어 달라고 지시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런 지시를 하려면 이 각각의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저는 D750 카메라가 다른 카메라와 어떻게 다른지, 그쵸? 또 니콘 Z24에서 70mm 렌즈가 다른 렌즈와는 어떤 다른 색감을 갖고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실은 그런 렌즈가 있는지조차도 모릅니다. 언어를 알아야 개념을 이해할 수 있고, 개념이 있어야 일을 제대로 시킬 수 있는데 전문 용어를 모르니까 일을 제대로 시킬 수 없는 거죠. 코딩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누구나 컴퓨터에게 일을 시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컴퓨터가 만들어 온 결과물을 평가하고 원하는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피드백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지시를 하려면 전문 용어를 알아야 되고 기본 개념들을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때로는 더 복잡한 전체 시스템과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누구나 쉽게 사진을 찍고 그 결과를 볼 수 있는 디지털 카메라가 나왔다고 사진사란 직업이 어떻게 됐나요? 사라졌나요? 아니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이 다 사진사가 되었죠. 없어진 것은 필름과 필름을 인화하는 복잡한 작업이 사라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사진사가 되면 렌즈 밝기와 조리개, 또 노출에 대한 지식, 사진을 연출하는 방법, 어떻게 구도를 잡아야 다리가 더 길게 나올 수 있는가 등에 대한 지식과 스킬을 원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점점점 많아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누구나 인공지능을 통해 컴퓨터에게 일을 시킬 수 있게 되었다고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사라지는 않을 겁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이 개발자가 될 겁니다. 그리고 필름과 필름을 인화하는 복잡한 과정이 사라졌듯이 세부적인 코딩을 작성하는 그 작업은 점점 인공지능으로 대체가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에게 일을 잘 시키려면 API가 무엇인지, 그리고 프레임워크가 그 구조는 어떠한 구조인지, 픽셀과 메모리는 무엇이고 그것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하고요. 컴퓨터 작업 지시서, 이 코드에 대한 소프트웨어 구조에 대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배울 수 있고, 그걸 배우면은 옛날보다 훨씬 더 적은 지식을 배워도 그거를 만들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중요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코딩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어떤 시기에도 어떤 때에도 코딩 자체가 목적이었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무엇이 목적이냐? 코딩을 통해 창출하려는 가치가 목적이죠. 앱 코딩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 앱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장소를 빨리 찾을 수 있게 해주는 그 가치가 목적인 거죠. 맛집이 어디인지 내가 원하는 그 맛있는 곳을 빨리 찾을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코딩을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창출하려는 가치가 목적이고요. 코딩은 그 수단입니다. 그래서 3년 전만 해도요, 제가 30대, 50대 분들이 코딩을 배우고 싶다고 하면은 배우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늦은 나이에 코딩을 배워서 의미 있는 결과물을 만들기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챗 GPT가 나오고 나서는요, 제 생각이 달라졌어요. 왜냐하면은 어느 정도 하면은 누구나 앱을 만들 수가 이제 됐습니다. 그리고 그 앱에서 중요한 것은 코드보다 데이터가 됐어요. 뭐라고요? 코드보다 데이터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그런데 어떤 데이터가 중요한지는 특정한 도메인, 예를 들어서 뭐 심리학을 공부했다, 아니면 나는 와인 비즈니스를 많이 했기 때문에 와인이 어떤 와인들이 있고 어떤 와인들을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와인에서의 중요한 요소들은 무엇인지, 또 헬스 클럽을 운영하거나 짐을 운영을 해서 사람들의 삶의 패턴이 어떤 거, 사람들이 어떤 운동들을 해야 되고 그런 니즈가 있는지, 그러한 특정 도메인에서의 경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데이터가 중요한지를 알고 있는 분들이 더 잘 만들 수 있게 됐어요. 바로 40대, 50대 분들이 그러한 데이터, 그러한 도메인에 대한 지식은 더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젊은 사람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나이가 있는 분들이 더 좋은 앱을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더 큰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거죠. 30년 전만 해도요, 방송국을 세우는 것은 수십억의 자본가와 전문가가 있어야만 가능했습니다. 근데 이제 한 달만 알바를 하면 누구나 방송국을 세웁니다. 그쵸? 예. 웹과 앱을 만드는 것은 수년간 전문적인 지적 훈련을 받은 사람만 실은 가능했어요. 근데 이제는 AI 시대가 되면요, 인공지능, 인간 수준의 인공지능이 만들어지면 나오면은 한 달 아니면 일주일만 배워도 누구나 앱과 웹을 만들 수 있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될 거예요. 누구나 방송국을 만들어서 그 방송국을 운영하고 콘텐츠를 만들듯이 누구나 자기 비즈니스, 기업을 세우고 그 기업에서 해야 될 서비스와 앱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다만 우리가 그동안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는 이런 거지라는 그 개념은 완전히 바뀌겠죠. 예, 그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코딩 교육은 어떻게 될까요? 더 없어질까요? 아니면 뭔가 바뀔까요? 예,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개념이 바뀔 겁니다. 그동안 배웠던 것들이 좀 바뀌고 이제는 어떻게 큰 개념, 무엇을 만들까에 대한 개념과 그 개념들이 필요하고 큰 아키텍처와 구조를 만드는 형태로 코딩 교육이 바뀔 겁니다. 그리고 우리 D랩은 이미 그러한 생각과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갖고 새로운 교육들, 아이들이 기획을 하고 이 세상에 있는 문제를 발견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해결할 것인가의 접근으로 2014년부터 그렇게 코딩 교육을 해왔고요. 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